최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베이커리 카페가 이런 특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절세의 수단이 아닌 탈세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서 1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절차대로 가업을 승계를 받는 거, 그래서 공제까지 받는 거, 국가가 정해준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 내용의 핵심은 상속증여 과세 특례를 받은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서 이 대통령께서 편법으로 상속증여를 한 게 아닌지 점검을 해라 구세청에게 지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왜 또 이 과세 특례를 건드리려고 할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면 베이커리 카페에서 절세 수단으로 쓰는 이 상속증여 과세 특례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가업 상속 공제 같은 경우에는 30년간 가업을 승계받아 영위시 최대 600억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증여세 과세 특례는 증여 재산가의 120억 이하까지 증여세율을 10%밖에는 적용을 안 해요. 우리 현재 일반적인 상속 증여세율과는 현저히 차이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증여공제, 직계 좀비속가는 5천만 원, 상속증여세율, 최고세율 50% 세율이잖아요. 하지만 공제가 큰 만큼 사후 관리, 국세청이 관리하는 기간, 요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위반해도 바로 아웃, 원래 냈어야 하는 상속세, 증여세, 플러스로 가산세까지 사후 관리를 위반해서 세금을 추징한다면 세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과세 특례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정부적으로 빠르게 늘면서 이를 증여 상속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진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실태와 대응책 점검을 지시하면서 가업 상속 공제 제도 등의 구조적 허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이 붙었다. 과세당국은 조만간 실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자, 그럼 베이커리 카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면적 100평 이상, 카페 수 2024년 말 기준 137개로 집계가 됐다고 해요. 2019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 92개가 증가했다. 글쎄요, 137개가 맞나? 물론 평수나 이런 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전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가업 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구조가 지목이 된다. 커피 전문점 규모와 관계없이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제빵 시설이 갖춘 제과점으로 분류되는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와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어서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과세 특례, 커피는 안 되고 베이커리 카페는 가능합니다. 우리 청년 창업 세액감면 업종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국산업표준분류법에 따라서 커피점은 안 되고 베이커리 카페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커피점은 새 분류상 주류 업종에 속해 있고 베이커리 카페는 빵을 같이 팔기 때문에 음식점 업에 속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간혹 커피점은 안 되는데 커피랑 동시에 빵만 팔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건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법이 혜택을 주는 건 의무는 아닙니다. 법에서 그 업종을 혜택을 주는 걸로 정해놨다면 업종의 특성을 고려를 했기 때문이고 이유는 있겠죠. 빵집만 특혜를 줬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혜택을 받고 싶으면 이 업종을 선택하는 건 개인의 자유지. 이걸 무조건 베이커리 카페에 줬다고 커피점에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그대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은 최대 50%다. 최고세율 50%라고 말씀드렸죠. 반면 부모가 소유한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 10년간 운영하고 가업승계 형태로 넘기면 세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돼 10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초과분 122억 이하까지는 세율 10%만 부과된다. 부자들의 편법 상속 방식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기사가 일부러 자극적으로 쓰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편법 상속이라는 말은 조금 불편하게 들려요. 아직 사후관리를 위반하거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것도 아닌데 법대로 한 건데 편법이란 말을 쓰는 거죠. 공제가 크고 세율이 낮은 특례를 받으면 편법인가요? 최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베이커리 카페가 이런 특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절세의 수단이 아닌 탈세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서 10년 이상 운영을 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가업을 승계를 받는 거, 그래서 공제까지 받는 거, 국가가 정해준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조세 법률주의라는 원칙이 있어요. 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이 세금을 내는 거고 그 혜택을 받는 거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는 겁니다. 이 혜택을 주지 않을 거면 법을 만들지 말았어야죠. 요건 충족하고
사후관리 위반하지 않는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큰 혜택을 주기로 법에서 정해놨잖아요. 실제로 이 특례들의 사후관리는 굉장히 까다로워서요.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저는 애매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괜히 사후관리에 걸려서 곧바로 본세 플러스 가산세까지 낼 수 있는 상황이 많으니까요. 가업상속 공제 같은 경우 피상소인의 가업 영위 기간 10년 플러스 사후관리 기한 5년까지 포함해서 총 15년간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 존속 기간이 10년인 걸 감안하면 15년 버틸 수 있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심지어 경기 불안으로 매출이 떨어져서 직원이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면 이때도 세금 추징의 위험이 굉장히 커요. 저는 실제로 직원을 줄이지 못해서 대출을 받아 직원 급여까지 주는 것도 봤습니다. 최근 5년간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증가세가 더 가팔라진 배경에는 2019년부터 이런 제도 완화 움직임이 있었다.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 공제 요건 완화와 사후관리 기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었어요. 이렇게 사후관리 기간과 요건을 좀 완화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실제로 저도 매우 좋아합니다. 국내 여행 갈 때 그 여행지에 대형 베이커리가 있으면 정말 즐거워요. 넓고 편하고 아이랑 같이 시간 때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형 베이커리가 있는 지역을 찾아갈 정도예요. 여러분들도 인기 없는 비수도권 지역에 다른 곳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대형 베이커리에만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거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 이 지역, 이 카페가 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대형 카페 하나 들어서면 제빵사부터 서빙 인력까지 수십 명을 뽑아야 합니다. 그만큼 큰 돈을 투자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살리는 공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 결국은 편법적 증여 등 절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베이커리 업계의 실제 운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발 우리나라 가업 좀 있게 해줍시다. 이 특례 없으면 상속 증여세로 50% 세율 때려 맞고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가업을 쓴 게 합니까? 중소기업 문 닫거나 그냥 팔려 나가거나 일하던 직원들도 직장을 잃겠죠. 잘 된다고 특정 업종만 때리지 말고 세금 무서워서 우회로를 찾지 않도록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증여세율, 공제액 자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까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말한 이상 세무조사 훨씬 깐깐해질 거고요. 사후관리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카페 면적 대비 제빵시설이 충분한지, 제빵 인력이 실제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매출에서 커피보다는 빵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지, 실제로 베이커리 카페가 아닌 업무무관 자산이 많지는 않은지 꼼꼼히 관리해야 지금 하겠다는 세무조사, 사후관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세금 추징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우리 기업들이 대를 이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상속증여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의미 있는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몬보라 세무서였습니다.